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푸리의 변환의 세계를 다룬 책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12비트 푸리의 변환이라는 주제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접하는 건 8비트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12비트 데이터가 푸리의 변환이랑 만나면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8비트 익숙한 우리인데 12비트는 과연 어떤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12비트 이미지에도 푸리의 변환,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푸리의 변환이라는 것 자체가요, 원리적으로는 데이터의 비트 깊이, 그러니까 비트 뎁스랑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어요. 아, 상관없이요? 네, 핵심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8비트는 픽셀 하나당 0에서 255까지, 총 256단계를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2비트는요, 0부터 4095까지, 그러니까 무려 4096단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4096이요? 와, 8비트랑 비교하면 16배나 더 세밀한 거네요. 이게 그냥 단계만 많아진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추가적인 정밀함이 푸리의 변환에서는 어떤 이점으로 작용하게 되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16배 더 많은 단계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개조가 부드러워진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푸리의 변환이 이미지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12비트 데이터는 훨씬 더 미세한 신호 변화,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낮은 진폭을 가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서서히 변하는 그런 주파수 성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8비트에서는 너무 작아서 그냥 뭉개지거나 다른 값이랑 비슷해서 사라졌을 법한 정보들이 12비트에서는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지에서 눈으로는 거의 구별 안 되는 아주 희미한 질감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넓은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미묘한 밝기 변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주파수 스펙트럼상에서는 꽤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8비트의 그 제한된 단계로는 이런 섬세한 정보들이 양자화 과정에서 좀 거칠게 표현되면서 왜곡되거나 없어지기 쉽거든요. 이건 단순히 더 자세히 본다는 걸 넘어서 이전에는 아예 감지조차 못했던 어떤 패턴이나 구조를 분석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와, 흥미롭네요.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이젠 질적인 차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석 정확도가 높아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게 좀 유용하게 쓰이고 있을까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이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건 의료 영상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MRI나 CT 같은 장비로 얻는 영상들이요, 진단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아, 의료 영상이라면 정말 높은 정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2비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MRI 같은 경우는요, 애초에 데이터를 얻을 때부터 12비트 이상, 어떨 땐 14비트나 16비트 같은 높은 비트 깊이로 데이터를 얻어요. 이 책에서도 언급됐듯이 MRI는 K 공간이라는 일종의 주파수 영역 비슷한 공간에서 원본 신호를 얻거든요. K 공간이요? 자료에서는 그냥 MRI 원본 주파수 데이터 공간 이 정도로만 봤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K 공간은요, 최종 이미지에 공간 주파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이미지의 각 부분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아니면 좀 완만하게 변하는지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아하. 이 K 공간 데이터를 풀이에 변환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의 이미지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12비트 이상의 정밀도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양 경계 부분에서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조직감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초기 단계의 작은 병변에서 나오는 신호 변화 같은 아주 미묘한 차이까지도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만약에 이걸 8비트로 처리한다면 이런 중요한 진단 정보들이 그냥 양자와 에러 때문에 묻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와, 정말 생명을 다루는 분야니까 그런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겠네요. 진단의 정확성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혹시 의료 분야 말고 다른 과학 분야 같은 데서도 이런 정밀도가 중요하게 쓰이는 곳이 있을까요? 천문학 같은 데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굉장히 희미하거나 아니면 아주 멀리 있는 천체를 관측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외계 행성을 찾을 때 별빛이 아주 미세하게 밝기가 변하는 걸 감지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거대한 성운이나 은하의 복잡하고 희미한 규조를 분석해야 할 때 바로 그럴 때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 미세한 신호 감지가 핵심이겠군요. 다 담아내고 또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노이즈보다 더 미세한 실제 신호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비트 풀이의 변화는 이런 데이터 속에서 희미한 어떤 주기적인 신호라든지 아니면 저주파 구조 같은 것들을 훨씬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 영상에서 미세 병변 찾는 거랑 마찬가지로 천문학에서는 미세한 천체 현상을 포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밀도 향상이 가져오는 이점은 정말 분명해 보이네요. 근데 아까 16배나 데이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특히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 늘어날 것 같은데, 뭐 실용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 연산량도 많아지고 처리 시간도 길어지죠.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라고 해도 12비트 데이터 풀이의 변환이 8비트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 자원을 쓰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게 꽤 큰 제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특히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한 병렬 컴퓨팅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 GPU요? 네, GPU는 수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풀이의 변환처럼 계산이 많은 작업을 CPU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12비트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높은 고해상도 데이터 처리도 이제는 충분히 실용적인 시간 안에 가능해졌죠. 아하, 기술 발전이 이런 데이터 처리 능력의 병목 현상을 풀어주면서 12비트 데이터의 잠재력을 더 활발하게 쓸 수 있게 된 거군요. 얻을 수 있는 분석의 깊이나 정확도를 생각하면 처리 시간 증가는 이제 뭐 충분히 감수할 만하거나 극복 가능한 트레이드 오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특히 정밀도가 결과의 질을 좌우하는 과학 연구나 의료진단 같은 분야에서는 더 그렇죠. 약간의 처리 시간 증가는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가치에 비하면 이제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청취자분께서 나도 한번 12비트 풀이의 변환 직접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장 12비트 이미지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저만 해도 스마트폰 카메라는 보통 그냥 8비트 JPG로 저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도 일부 고급 기종은 로우 촬영 옵션을 주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더 고품질의 12비트 이상 데이터를 얻으려면 역시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이미지 저장 형식을 JPG가 아니라 로우로 선택하시는 게 첫걸음이에요. 아, 로우 파일. 맞아요. 사진 보정할 때 들어본 것 같아요. 확실히 JPG보다 파일 크기가 엄청 컸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비트 깊이 때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JPG는 압축하면서 정보 손실이 좀 생기고요. 보통 픽셀당 8비트로 색 정보를 저장하죠. 반면에 로우 파일은 카메라 센서가 받아들인 빛의 세기 정보를 거의 그대로 압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손실 없이 압축해서 저장하는데 이때 보통 12비트나 14비트, 어떨 땐 16비트의 비트 깊이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고정밀 데이터의 원천인 거죠. 그럼 그 로우 파일을 가져와서 바로 프리의 변환을 하면 되는 건가요? 로우 파일이 표준 이미지 형식이 아니라서요. 일반적인 이미지 뷰어로는 잘 안 보이거나 제조사마다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로우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좀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만약 파이썬을 쓰신다면 로우 파이 같은 라이브러리를 써서 로우 파일을 읽어들여서 픽셀 데이터를 넘파이 배열 형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아, 넘파이 배열로요? 네, 그렇게 얻은 넘파이 배열에다가 numpy.fft 모듈 같은 걸 쓰면 바로 풀이의 변환을 적용할 수 있죠. 파이썬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좀 더 쓰기 편한 툴 같은 거요. 물론이죠. 과학 연구 분야에서 많이 쓰는 이미지제이, 특히 피지 배포판 같은 무료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도 다양한 로우 형식을 지원하고 16비트 정밀도까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요. 상용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매틀랩이 강력한 이미지 처리랑 신호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요. 파이썬의 오픈CV 라이브러리 역시 다양한 비트 깊이 이미지를 처리하고 FFT 수행하는 기능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썬 환경은 무료고 자료도 많고 커뮤니티 지원도 잘 돼 있어서 시작하기에 좋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 중요한 건 어쨌든 로우 파일을 통해서 12비트 이상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쓰는 거겠네요. 그럼 이렇게 얻은 12비트 이미지를 풀이에 변환한 결과랑 똑같은 이미지를 8비트로 변환한 다음에 풀이에 변환한 결과를 비교하면 그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어떤 차이가 좀 뚜렷하게 보이나요? 자료에서도 이 비교를 좀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네,
이 비교가 12비트의 장점을 눈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비트 이미지는 그 제한된 256단계 때문에 부드러운 변화를 표현할 때 약간 계단처럼 보이는 양자와 에러라는 게 필연적으로 생겨요. 그 계단 현상이요. 그게 주파수 스펙트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풀이의 변환 관점에서 보면요. 이 계단이라는 건 값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신호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주로 높은 주파수 성분에 해당합니다. 아, 따라서 실제 이미지에는 원래 없었는데 오직 8비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공적인 고주파 성분들이 스펙트럼상에 마치 노이즈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깨끗한 음악에 잡음이 섞이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8비트로 표현하는 그 한계 자체가 스펙트럼을 오염시킨다 이런 거네요. 그럼 12비트 스펙트럼은 어떤 모습일까요? 12비트 이미지는 4096단계로 훨씬 부드럽게 변화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양자와 에러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 결과 풀이의 변환을 했을 때 훨씬 깨끗하고 실제 신호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그런 주파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인공 고주파 노이즈가 적으니까 이미지에 실제로 존재하는 미세한 저주파 성분이나 섬세한 고주파 디테일 같은 것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호대 잡음비가 높은, 그러니까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주파수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스펙트럼의 품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군요. 분석 결과의 신뢰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쓰는 모니터나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8비트 컬러, 그러니까 채널당 256단계를 표시하잖아요. 그럼 12비트의 정밀도로 분석한 결과를 이 8비트 화면에서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화면에 뿌리는 순간 정보가 다시 8비트로 확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아주 예리하고 실용적인 질문이십니다. 맞아요. 4096단계 정보를 256단계로 표현해야 하니까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핵심은 분석하고 시각화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분석과 시각화를 분리한다? 네. 분석 자체는 12비트 데이터가 가진 모든 정밀도를 그대로 활용해서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8비트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사람이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도록 매핑 또는 톤 매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보여주는 거죠. 매핑이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여러 기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이나 감마 보정 같은 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히스토그램 스트레칭은 12비트 데이터의 전체 값 범위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보고 싶은 특정 밝기 영역, 예를 들면 아주 어두운 영역의 미세한 차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영역을 8비트의 0부터 255 범위에 넓게 쫙 펼쳐서 대비를 극대화하는 방식이에요. 아, 감마 보정은 밝기 값에 따라서 좀 비선형적으로 변환을 적용해서 사람 눈의 특성에 맞게 어두운 부분이나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더 잘 보이도록 조절하는 기법이고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의 정밀도는 분석할 때 그대로 다 쓰고 결과를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의 정보를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8비트 화면에 맞게 보여준다. 데이터 자체를 깎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방식을 조절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네. 분석은 12비트의 깊이로 하고 시각화는 8비트 디스플레이의 한계 안에서 최적화하는 것. 이게 바로 고비트 깊이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데이터의 잠재력은 최대한 쓰면서도 현실적인 시각적 제약을 좀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와 풀이의 변환의 만남이 어떤 강력한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8비트 환경에서는 놓치기 쉬웠던 미세한 정보들을 포착하고 분석해서 특히 의료 영상이나 천문학처럼 정밀 분석이 꼭 필요한 분야에서 정말 혁신적인 통찰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데이터 처리 속도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GPU 같은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이걸 또 상당 부분 해결해주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데이터 양이 늘어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풀이의 변환이라는 분석 도구를 통해서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더 깊은 비트 심도가 양자와 노이즈가 적은 훨씬 깨끗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제공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석하려는 대상의 본질적인 특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패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구조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살펴본 12비트 외에도 센서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앞으로 16비트, 24비트, 어쩌면 그 이상의 비트 깊이를 가진 데이터를 점점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더욱 깊어진 데이터와 풀이의 변환 혹은 뭐 더 발전된 분석 기법들이 만난다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미묘하고 복잡한 패턴들이 우리의 더 정밀한 분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